안녕하십니까. 여러분의 영어와 함께하는 메가스터디 민우쌤입니다. 자, 우리 2025년 9월 고1 영어, 우리 모의고사 봤었던 것에 대한 좀 총평을 진행을 합니다. 좀 뭐 해설 강의랑,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학평되는 집중 PT랑 이렇게 해가지고 좀 쉴 새 없이 좀 달려왔습니다. 그래서 좀 총평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, 어쨌든 시험 대비하시면서 또 우리가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바로 10월 달에도 모의고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그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왔었는가에 대한 점검, 그 다음에 좀 전반적으로 내 점수는 이런데 좀 뭐 학교에 있는 다른 친구들하고도 비교는 하셨겠지만 좀 어떤 난이도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전체적인 이제 평가는 난이도가 엄청 최상은 아니지만 좀 고1 치고는 어려웠습니다. 그러니까 영어 지문에 대해서 일단 사실 이제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는 뭐 문장의 길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단어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겠죠. 근데 이제 제일 여러분 좀 까다로운 게 뭐냐면 소재가 좀 까다롭게 좀 나와지는 경우에 그 지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바로바로 좀 이해되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떨어지면 뭔가 이렇게 좀 돌아와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이해하고 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시간 소모도 많이 되고 그러면서 쫓기는 느낌이 들고 그렇게 되면 어렵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. 근데 이제 이번에 고1 문제들에는 뭐 학평변은 집중 PT 하면서도 선생님이 느낀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과 해설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것도 있고 우리 고1 모의고사 해설 강의 선생님이 웬만하면 1시간에서 전후로 끝내는데 한 1시간 반짜리가 나왔습니다. 그래가지고, 확실히 풀면서도 좀 무게감이 좀 느껴지는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. 좀 대입학 문제들은 그냥 편하게, 그 앞에 20번대 문제들은 좀 편하게 풀 수 있었던 반면에, 좀 빈칸 같은 경우에는 소재 특별한 것도 좀 많이 나왔고, 그 다음에 순서별이 좀 여러분들 특히나 소재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었는데요. 좀 그 문제들이랑 특징들은 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삽입 문제 당연히 어려운 거 많았고, 39번 문제 특히나 그랬고. 자, 봅시다. 일단은, 소재가 24번에 선생님 좀 그림 좀 예쁜 거, 귀여운 거, 동물 관련된 실험, 동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게 우리의 어떤 의학적 발전하고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 그것들에 대해서 나타내는 약간 지문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보기를 접근하고 주제를 찾겠다, 제목을 찾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문제만 풀어내겠어라고 해버리면은 그래도 그 문제 풀만한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좀 뭐랄까 그 문제를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이해를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내가 읽은 내용들이 혼란스러웠었을 좀 내가 뭘 읽은 걸까? 동물 실험 그래서 뭐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약간 엉켜버릴 수가 있는 약간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서 좀 용어들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. 뭐 법적인 상관관계 뭐 이런 말들도 좀 나왔었고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 선지는 선택지 정답을 고르는 1, 2, 3, 4, 5번 보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문의 내용에서 말려버리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선택을 하는데 조금 더 망설임을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지문 내용이었어요. 그래서 24번 같은 경우는 문제를 읽어가면서 지문에 대해서 정독 자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당연히 어렵고 정독해도 조금 어렵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 자 그다음에 33번의 형태입니다.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 거리에 대해서 유효 숫자 막 이런 이야기 나와주면서 유효 숫자가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9차 교육 과정일 거거든요. 지금 고1 친구들이 지금 하는 과정이 9차 교육 과정인데 7차 교육 과정 수학에서 유효 숫자라는 개념이 조금 나왔었다가 그 이후로 제가 알기로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어떤 단위를 측정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거리가 뭐 이만큼의 거리가 나온다 하면은 그거를 막 몇 천만 몇 백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다 숫자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1점 뭐뭐뭐뭐 곱하기 10의 몇 제곱 막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그런 것들의 유효 숫자 개념이 좀 나와지는 건데 그거 요즘에 대학교 친구들이 거의 배우는 그런 거거든. 근데 그 개념이 좀 나와가지고 이 거리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그런 유효 숫자들의 어떤 요구 사항이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하느냐가 좀 다를 수 있다.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지는 지문 내용이었는데 그 유효 숫자라는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굉장히 압박감을 주면서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습니다. 33번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죠. 소재도 어려웠고 빈칸이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이거 여기서 어떤 내용을 유추해서 써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고민을 했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매우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. 자, 근데 이제 우리가 어쨌든 뭐 틀린 문제들 확인하셨을 테고 선생님하고 해설 강의를 보셨든 아니면 뭐 선생님이 다뤄주지 못하는 문제는 다른 선생님들 통해서 또 해설 문제, 해설 강의 보셨을 텐데 우리가 좀 이제 학습법을 조금 여러분 잡아보죠. 우리가 9월 그리고 10월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거의 여러분들 뭐 대처하는 거 없이 거의 모의고사를 보셔야 되는데 좀 똑같은 실수, 똑같은 좀 실패, 감점 요소 없애야죠. 없애야 됩니다. 그걸 어떻게 하는지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총평 좀 마치려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들 빈칸이 어렵다. 빈칸이 어렵다.
빈칸 다 어렵죠. 지금 아마 고1 친구들 아직 빈칸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도 안 오는 친구들 진짜 많을 거야. 미리 뭐 좀 공부하고 여러분들과 좀 문제 유형 같은 거 어떤 게 접근하면 좋은지 뭐 선생님 강의나 또 다른 어떤 수업이나 이런 것들 들어서 했었던 친구들도 실전에 대한 아직 감각이 3월, 6월, 9월 세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특히나 서울 일부 지역 친구들은 뭐 6월이나 9월 중에 한번 선택적으로 보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서울이 그렇죠. 6월 모의고사를 안 치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들에서 여러분들이 좀 아직 실전 대비 훈련이 안 돼 있다면은 빈칸에 대해서 푸는 방법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생길 거예요.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이 그리고 또 빈칸에서 나와지고 선택지에 나와지는 경우에 굉장히 조금 여러분들이 더 애를 써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문제풀이 하실 때 얘들아 지문의 소재의 난이도 이런 것들이 뭐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이걸 우리가 조절할 수는 없어요. 우리는 어쨌든 그 주어진 어떤 글 안에서 여러분들이 결국 해결을 하셔야 되고 영어의 과목 특성상 절대평가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시험적인 난이도가 높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하고 뭐 그냥 점수대가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. 내가 원래 평소 때 맞았던 그 점수대에서 다른 친구들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몇 점, 80점 이상 맞아내느냐, 90점 이상 맞아내느냐, 아니면 70점대 이상 맞아내느냐.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영어 실력을 조금 여러분 올리셔야 됩니다. 절대적인 영어 실력이라고 하면은 뭐 문장 해석 방법도 있고, 단어량도 있고, 이런 것도 있겠지만, 일단 좀 문제 푸는 방식에 대해서 좀 여러분 접근하셔야 돼요. 그냥 꺼다 놓은 그냥 글 하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처음부터 이걸 읽어가지고 이해를 해버리겠다. 좀 죄다 이해를 해버리겠다.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영어의 속도감이나 여러분들이 영어의 해석을 하는 정독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갖춰져 있는 게 차이가 다 학생들마다 다 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진할 수 있는 시기가 방학 때라고 하면 지금 9월에서 10월로 넘어가는 이 시기는 중간에 이번에 올해 명절 연휴도 길고 거의 중간고사를 9월 그 말쯤에 거의 다 보시고 편하게 있다가 갑자기 떡 이렇게 시험을 보러 모의고사를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좀 단기 처방 하실 때 여러분들 좀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조금 빈칸 부분 같은 거 문제 푸실 때 좀 빈칸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뭐냐 빈칸에서 내가 찾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 이게 결국 약간 좀 주제문의 재구성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럼 전반적으로 이 글에 내가 주제를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다 읽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여러분 들어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방식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선택지를 먼저 읽어봐라 이런 말들을 좀 드리고 하고 다른 선생님도 다른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모의고사 수능형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말이 되면 여러분들이 고3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좀 뒷전에 빠져있는 난 아직 약간 이런 식으로 가지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다 같이 향상을 시켜 나가셔야 돼요. 영어 모의고사를 가지고 무시하지 말고 내신 안 들어간다고 신경 쓰지 말고 잘 보고 그리고 모의고사와 내신을 다 같이 챙겨가야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, 3학년 됐을 때에도 계속해서 그게 영어가 안정적인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최저 등급을 맞추든 아니면 뭐 내신을 뭘 쓰든 뭐라고 했을 때 그게 좀 힘이 될 수가 있거든. 그래서 그것들 좀 부탁드리고 어법 문제 이번에 얘들아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좀 어렵게 느꼈던 분사구문이 어법의 정답으로 나왔습니다. if 다음에 나와져 있었던 그 put이라는 표현에 대한 그 잘못된 오류를 찾아내시는 건데요. 분사 파트는 선생님이 진짜 이건 자부하는데 분사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그 분사에 대해서 내가 현재 분사, 과거 분사 이런 것도 구별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문법 강좌가 있고 또는 그 문법 강좌를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와 함께 뭐 모의고사 지문이든 부교재든 교과서 했었던 친구들은 수동능동 가지치기 구별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. 그것들 제대로 적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문법을 문법답게 해석으로만 의지해서 들어가는 문법 말고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적인 측면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해야 되는 문법성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좀 이제 선택지 보기 1번에 뭐 밑줄 그어져 있는 거 2번에 밑줄 그어져 있는 거 3번에 밑줄 좀 그어져 있는 거 이렇게 밑줄형으로 여러분 어법 문제들이 나오잖아요. 그때 좀 선생님들께서 또는 출제하신 분들께서 어떤 것을 좀 라이벌로 지금 놓고 여기 둘 중에 하나를 구별하라고 하는 것이냐. 그렇죠? 해석이 안 되게 하는 문법은 웬만해서는 없습니다. 해석은 웬만하게 다 되는데 약간 그 안에 디테일을 잡는 게 문법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문법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다뤄지는 특징들 그 다음 선생님들께서 자주 출제하신 내신 포인트들 그런 것들을 문법을 좀 잘 묶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좀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분사 파트들도 여러분 수동 능동 구별하는 거 스트레스 없이 여러분 가져갈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 다음에 순서 삽입 문제인데 이번에 우리 37번인가요? 37번 순서 문제가
독특하게 연결사가 각 보기 A, B, C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. 이게 우리 원래 연결사가 되게 큰 힘이거든. 큰 힘이죠. 순서 배열 같은 거 여러분들 하실 때 문장 삽입이나 또는 순서 배열에서는 여러분이 연결사를 가지고 뭐 however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. 그런 것들을 가지고 힌트를 굉장히 많이 얻어내는 뽑아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37번에 연결사가 없어요. 아예 없어요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기다 글이라는 것의 완성도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. 근데 그 중에선 가장 적절한 순서가 있죠. 항상 36번, 37번, 뭐 빈칸도 그렇지만 문제에 들어가는 말이 가장 적절한 걸 고르시오 옵니다. 여러분들이 구성하는 이런 방식도 일리가 있고 타당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방식은 우리 모의고사에서 문제에서 보통 다뤄지는 뭐 순행적 구성이랄지 아니면은 주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근거가 나와야 된달지 약간 뭐 열거를 하고 싶을 때는 A에 대해서 모든 거 다 설명하고 그 다음 B에 대해서 모든 거 다 설명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글에 조금 여러분들 익숙해지시면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즉 문단의 특성, 하나의 글, 완성도 있는 글, 출제자가 좀 완성시키고 만들어내고 싶은 그러한 문단의 특징들이 우리 모의고사나 수능 전반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기출문제 같은 것도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순서 삽입, 빈칸은 아직 좀 어렵다 하면은 순서 삽입 또는 그중에 삽입은 더 어렵다 치면 일단 순서별부터라도 여러분 좀 잡아가시면서 30번대에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점점 늘려나가야 돼요. 물론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번 시험에서 24번, 23번도 틀린 친구들 많이 있을 겁니다. 21번도 틀린 친구들도 있겠죠. 근데 20번대 문제 유형을 잡아내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30번대에서 여러분 문제 유형을 잡아내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게 좀 차이가 커요. 근데 30번대에서 여러분의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져내야 돼요. 1학년 때부터 가져가야 됩니다. 20번대 거는 무조건 다 맞고 난 30번대는 그냥 나의 그날의 기운과 그날의 어떤 좀 그 초월적 존재의 그 기운에 맡긴다. 이런 식으로 가시면 계속해서 그냥 그 점수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될 거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. 알겠죠? 기출문제 조금 여러분들 몇 개들 보시면서 그 다음에 선생님의 뭐 유형 독해 강좌나 이런 것들 보시면서 문제풀이에 대한 좀 해답을 조금 얻으셔 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9월 모의고사 좀 어려웠던 우리 고1 친구들 지문들 푸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이제 학평배는 집중 PT 관련해서 이제 풀케어자로 이제 완성이 됐고 좀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. 질문 게시판에서 여러분들 질문들 잘 풀어드리고 있습니다. 더 많이 시험 때문에 필요한 것들 도움 받으실 분들은 선생님과 빨리 공부하겠다는 마음 먹고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민우쌤이었습니다.